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했듯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완벽한 백신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술 선도와 기술 패권을 이루는 데 있어 소부장의 지원은 점점 더 필수적인 조건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전자, 자동차 등 산업별 개인기를 활용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 경제가 기술 경쟁의 첨단으로 치고 나갈수록 소부장 기반이 더 필요했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백신이 되어 한국이 더욱더 높이 갈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에서 당당하게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그동안 다져온 내실을 기반으로 단순히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겠다는 추격자 입장에서 벗어나 기술 생태계를 이끌고 장비 공급망을 튼튼히 다져 기술 선도자로 나서겠다는 자신감과 여유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부장을 국산화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소부장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창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소재 분야의 우수 논문과 특허 건수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와 비교해 80%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관련 논문과 특허가 각각 세계 4위 수준에 이르는 괴물 같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소부장 산업에서 일본의 역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랐죠. 이에 집권 자민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이며 기회를 틈타 다시 한번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언급하기에 이르렀죠.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에 대한 제재와 대항 조치 등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새로 만들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민당은 24일 당내 외교부회와 영토특명위원회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상륙 등을 놓고 한국에 대한 제재와 대항 조치 등을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신설되는 한국 대응팀에서는 강제동원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뒤집어 놓았는데요. 왜냐하면 공석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양국을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무역 분쟁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독도 방문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핑계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일본의 자존심 회복과 한국의 반도체 파워를 다시 죽여놓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소부장을 건드리면 한국 반도체를 몰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분석하에 절대 극복할 수 없을 만한 제재를 가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의 해당 품목 조달 실적 및 최종 제품 생산 현황 관련 자료와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 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정황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공정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삼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공정의 모든 기술 내용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까지 훔치려고 한 것이 수출 규제의 진짜 의도였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에 새로운 수출 규제 소리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최근 팩트 폭행을 날리며 한국에 또 한 번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본 내에서는 수출 규제가 자충수였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을 방증하듯 과거에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3대 품목 수출 규제가 역효과를 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멍청한 짓을 하려냐는 것입니다. 80년 업력 산업 전문지인 일본 화학공업신문은 아예 자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을 지적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공급망 차단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며 한국에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일본 정부 수출 규제가 이를 가속화시킨 방아쇠가 된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반도체 소재 업체 관계자는 화학공업신문에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이 일본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10년은 단축됐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의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이 불과 2년 만에 크게 감소한 것은 한국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 때문이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한국은 더 이상의 경제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의 반도체를 몰락시키려는 일본은 미국의 상황을 단단히 모르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대 우선 과제는 미국의 공급망 보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어내고 다시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할 만큼 대중경제 국면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반도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일본보다 오랫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톱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거금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세웠을 때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핵심 인사들이 한국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죠. 이처럼 미국은 반도체 동맹 개념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포섭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은 미국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WSJ 등 미국 복수의 외신들은 또다시 경제 제재를 하려는 일본을 지적하고 일본은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은 이미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했는데 무슨 수로 제재하겠다는 건지 의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도 일본의 한국 견제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이제는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를 몰락시키겠다는 일본의 수고는 불가능에 가까워진 것이죠. 한국 반도체 산업 총 매출액은 2013년 처음 일본을 넘어선 이후 줄곧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기업 톱10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 3위에 이름을 올렸고 2018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액 1위 기업을 달성하였죠. 이것은 반도체 산업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높은 것을 뜻하고 양산이나 응용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원천 기술은 주로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남은 숙제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산업이 성립하기 위한 부품 소재를 일본제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쪽의 취약함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백신이 되어 부품 소재의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푸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부장에서 글로벌 넘버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만들었죠. 이렇듯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절대 일본이 몰락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